입체 부피는 287쪽입니다. 계속 목이 아파갖고 조금 말을 좀 작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끝나니까 다행이네. 자, 해봅시다.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제 이렇게 돼요. 보통은 x축, y축 이렇게 들어가고 함수 fx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fx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얘네들을 조각을 내서 면적을 만들었잖아. 부피도 똑같아요. 이때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축이 하나가 더 생겨요. Z축인데 이걸 교육과정에서 배우진 않고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를 가지고 이 길이만큼의 이제 정사각형으로 얘네 F를 위로, 그러니까 여기 평면이니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딱 만들어. 근데 이걸 그리기가 힘드니 입체로 약간 그냥 그럴듯하게 이런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보는 입장에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든다라고 우깁니다. 사실 평면에 입체를 그리는 게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된 그 부피의 조각들을 싹 더하는 과정이야. 부피의 조각들을. 그래서 이 부피의 이 단면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A에서 B까지 fx, dx로 이렇게 하듯이 부피를 구하면 이거 하나의 값이 중요해요. 이거 하나의 부피. 그러니까 단면의 입장이 필요한데 단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시 앞쪽에서 보는 걸로 바꾸면 이 x축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높이가 fx야. 그리고 여기는 fx. 그 넓이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게 sx.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sx고 우리가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함수값 그리고 여기가 델타 x에서 바뀐 여기 이만큼 델타 x에서 바뀐 이만큼 아주 작은 가로 길이가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만 붙으면 의미가 없어요. 인테그랄 a, b, fx 값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뭐 의미를 굳이 주자면 fx를 실수에 대해서 a, b만큼의 합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얘랑 얘가 정확히 얘기하면 곱하기가 들어간 거야. 이걸 사실 뭐 알고 나면은 뭐지? 내가 알고 있던 적분이랑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구조예요. fx 곱하기 dx야. sx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x만큼이 요만큼 부피에 있어서 단면 sx에다가 요만큼에 대한 부피에 대한 델타 x 요만큼 두께감이 곱해진 거야. 그럼 얘가 vx 부피가 돼요. 그래서 그냥 공식처럼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계산이에요. 자, 이렇게 어디를 보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만 잡고 갑시다. 270번 보시면 270번 되게 쉬워요. 수능에도 이 문제는 거의 100% 나오는 유형이고 나오면 또 3점이야. 이 정도가 3점이에요. 확통하고 미적분을 이제 둘 다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급에 대해서 아마 느낄 텐데 확통은 갈수록 쉬워질 거고 미적분은 내년에는 엄청 어려울 거야. 안타깝지만 고인물만 남은 상황이라 내년에 미적분에서 뭐 이제 아마 8문제 중에서 5개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5개.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3점짜리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눕혀놨지? x, y. 그리고 y는 fx가 이렇게 기울여서 2x 더하기 1분의 2x. 함수를 루트로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부피를 구하기 쉽게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이만큼에 대한 단면적, 이만큼에 대해서 얘네들을 정사각형으로 입체도형의 단면적이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부피가 ln7을 만들어요. 여기까지의 k,
x는 k만큼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뭐 만들어지는 뭐 그런 부피가 있겠죠. 단면적을 그냥 쭉 더해주면 돼. 단면적은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sx가 될 거고 어디서부터 0부터 시작을 해서 k까지에 대한 단면적 sx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2x 더하기 1분의 2x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게 부피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ln 7 이렇게 나와야 되네. 자, 근데 요거 이제 우리 했습니다. 요 모양을 미분한 모양. 이렇게 들어간 거는 ln fx를 적분한 거지. ln fx를 미분한 거지. 그래서 ln에 2의 x 더하기 1이라고 바로 이 정도는 적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k를 집어넣으면 ln에 2의 k 더하기 1 빼기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ln 2 이렇게 되는 거지. 0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자, 얘가 ln 7이 되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14 그럼 2의 k 더하기 1이 14 얘를 풀어내시면 되겠네. 2의 k가 13이고 뭐 하는 거야? k 값을 구하시오. k는 ln 13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또 몇 개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치환 적분으로 원래는 푸는 거지. 근데 그냥 역산으로 우리가 그냥 한번 해버린 거고 271번도 한번 해봅시다. 271번. 그래서 이게 3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일단 그냥 바로 가볼게, 얘는 어디서부터? 루트의 2k분의 1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단면적이 정삼각형이야.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의 fx의 제곱이 sx가 되죠. 단면적. 여기다가 좀 집어넣습니다. 그럼 4분의 루트 3의 fx가 얘를 제곱하니까 4가 곱해지고 x가 되고 2의 kx제곱이니까 2kx제곱 그 다음에 dx 얘를 풀어줘야 돼. 없어지고 뭐 루트 3은 밖으로 빼도 되고 자, 요정도는 바로 역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냥 치환적분 하는 게 맞고 눈에 안 보이면 치환적분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x제곱을 t로 가요. x제곱을 t 그러면 2x dx는 dt가 되고 모양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2k에 t 그 다음에 x dx는 2분의 1 dt 2분의 1 dt로 바뀌고 윗끝 아랫끝 다 바꿔줘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k분의 1 k분의 1 이 정도는 이제 적분이 되지. 얘는 이걸 이제 거꾸로 적분하는 거니까 2k t 넣고 2분의 1이 계속 있었고 얘를 이제 2k분의 1을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얘를 빨리 미분을 해서 만들어주면은 역산이 조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k분의 1과 k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4k분의 1에 2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k 먼저 집어넣으면은 t에다 k분의 1 집어넣으면은 2가 되고 2k 집어넣으면 2에 1 이렇게 됩니다. 5번이고 마지막에 얘의 결과가 루트 3에 2제곱 빼기 2가 됩니다. 뭔가 루트 3이 없어졌는데? 뭐야? 루트 3이 왜 여기 있어? 얘가 계속 붙어야 돼. 루트 3, 루트 3. 됐죠? 그러면 이거 똑같고 4k가 1이 되면 되겠네. k는 4분의 1.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몰라.
하나 먹어봐. 어떻게 되죠? 너무 잘. 자, 부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바람은 되지. 아이고. 세리나 뭐 먹을래? 소고기도 다 되지. 이분들이 수학도 다 되지. 수박. 고맙습니다. 살찌겠어, 어떡하지? 273번 갑시다. 273번. 한 번 더 해보자. 자, 구경해보세요. 그림과 같이 fx는, 뭐 이렇게 뭐 그림이 위협적으로 보여도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마이너스 fx, 얘를 직선으로 둘러싸인 밑면을 하는 입체 도형이 있대요. 모두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2fx가 되지. 그럼 이거를 제곱을 해야 돼. 그게 sx가 되죠. 그럼 4의 fx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하면은 x sin x 제곱이 되고 4의 x 제곱의 x의 sin의 x 제곱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야? 2분의 루트 파이에서 2분의 루트 3 파이 여기까지를 적분을 하래요. 그냥 한 번에 갑시다. 이거는 우리 그래도 조금 연습했으니까 요 x제곱 미분한 거를 2x로 뽑아내고 앞에 2로 가고, 그럼 얘를 어떻게 봐요? 코사인 x제곱의 미분으로 볼 거야. 부호가 안 맞네. 마이너스 붙입시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루트 파이랑 2분의 3파이는 똑같이. 자, 그러면 바로 이걸 뽑아주면 되지.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x제곱에 2분의 루트 파이에서 2분의 루트의 3파이. 자, 그냥 뭐 바로 갑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제곱이니까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다시 우리가 마이너스를 뽑아낸 거지. 코사인의 4분의 파이. 산수입니다. 요 정도가 그래서 그 수능 같은 경우에 여기 치환적분, 부적분을 섞어 넣어갖고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러문항은 미분에서 보통 나와. 그러니까 적분은 뭐 요 정도에서 하나 내고 조금 더 어려우면은 이제 역함수 적분 같은 거 해석하는 걸로 나오고, 미분하고 적분이 통합된 문제도 꽤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끝이네. 부피는 요 정도. 그러면 자, 이쪽도 그냥 공식 파트야. 공식. 근데 좀 설명을 좀 해볼게. 우리가 그 넓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작은 사각형, 가로 길이가 엄청 작은 사각형으로 짓는데, 이렇게 된 곡선을 길이를 어떻게 재냐 하면 그냥 똑같아요. 사실은 델타 x, 델타 y, 여기 델타 x 아주 작은 x에 대한 차이와 그 다음에 여기도 델타 y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네들을 아주 작은 삼각형의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잽니다. 그럼 델타 x랑 델타 y가 엄청 작아지면 이게 직선의 아주 작은 조각들로 얘네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를 어떻게? 루트에 델타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dx의 제곱, dy의 제곱.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자체는 더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게 fx 곱하기 dx 이렇게 있어야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얘를 강제로 dx를 뽑아내요. dx를 뽑아내. 그러면 이게 dx를 강제로 뽑아내면 여기에서 루트에 dx 여기서 dx를 뽑아내기 분모로 들어가고 1 더하기 dy dx의 제곱에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의 탄생은 뭐 이런 정도야. 그래서 x좌표가 a에서 b까지의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y는 fx의 그래프의 곡선의 길이 공식이야. 1 더하기 요거는 이제 다시 쓰면은 표현이 그냥 여러 개인데 dy dx가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 건너뛰는 게 원래 여기에서 이제 원래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의 뭐 무한대까지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의 루트를 다시 정적분으로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뭐 이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고 그래서 공식만 요것만 딱 이제 기억해서 풀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y는 fx의 관계니까 이거는 y는 fx만 구할 수가 있어서 얘가 x는 ft 그 다음에 y는 gt 매개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식이 또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x, dy라고 하는데 강제로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뛸게 강제로 여기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을 했을 때 여기를 dt를 중간에 집어넣고 여기가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없던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dt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다시 또 쓰면은 여기 있는 걸로 f't의 전체 제곱 g't의 전체 제곱 dt 이 t의 값으로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곡선 위를 이제 어떤 함수가 타고 가면서 근데 곡선의 길이나 뭐 이제 이동 거리나 곡선 위를 타고 이동하는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이런 정도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요놈하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주로 쓸 거야. 이거 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밑에 예시 한번 볼까? 302번에 302번에 보시면 4개 변수로 나오고 x는 6t제곱 y는 t의 세제곱 빼기 12 뭐야? 안 보여. t 그 다음에 t는 0에서 1까지 자 그냥 공식대로 그냥 써요. l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를 구하래. 자 얘를 미분합니다. x'은 t로 미분한 거야. 12t y'은 3t 제곱에 빼기 12 x 프라임 제곱 y 프라임 제곱 어디서 봤던 거 같죠? 그치? 하여튼 뭐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12 t의 제곱 이게 속도 가속도에서도 나오던 건데 하여튼 그는 3t 제곱 빼기 12 dt 이게 보통은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 루트를 제거할 수 있게 이 소개가 완전 제곱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2t 제곱 안 없어지나? 여기는 안 없어지네. 12t 제곱에 9t 제곱 이거 맞아? 12t 제곱에 3t 여기 제곱이 빠졌구나. 그리고 36 12 뭔가 좀 이상한데 4t의 제곱에 9t의 4제곱 36 72 t제곱에 12의 제곱 4t를 빼버리면 잠깐만 68 여기가 이게 의미가 있나? 계산 잘한 거야?
여기 밑에 12t제곱, 3t제곱, 12제곱 갑자기 9t제곱 더하기 4로 어떻게 바뀌지? 3을 다 뽑아내고 계산을 했나? 뭐가 이상한데? 이 계산이 되니? 안 뽑히잖아. 36, 72 t제곱에 아 이게 미쳤구나. 144지. 다시 9t제곱에 72 t제곱에 12의 제곱인데 이게 미쳤나봐요. 12의 제곱은 144 t제곱이고 보통은 이렇게 요놈에서 요놈으로 넘어가는 완전제곱을 딱 없앨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에 3t제곱 더하기 12제곱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보통 여기를 이제 보고 판정해서 절대값, 원래는 절대값이지 제곱의 루트면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1까지 3t제곱에 12 얘를 그냥 산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거의 영혼 없이 계산하는 파트예요. 자, 한 개, 두 개만 더 해봅시다. 280번? 280번 한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P의 T에서의 위치가 X는 T 빼기 sin T, Y는 1 빼기 sin T. 자, 그냥 바로 미분합시다. T로 미분하면 1 빼기 sin T. 미분하면 sin T.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파이까지 루트에 자, 이걸 제곱하고 1 빼기 코사인 t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t의 제곱 얘를 계산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것도 좀 뭔가 조작을 해야 되나봐요. 계산하면 여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그러면 1 여기 1에 2로 바꾸고 2의 코사인 t 이 정도 하죠. 이러면 이거를 뽑아낼 수 있나? 라고 하지만 코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각이 반이 되면서 차수를 올릴 수가 있지. 사인 제곱으로 가야 되나? 또 까먹었다. 맨날 이 공식 까먹어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인으로 사인 제곱 x가 사인 제곱 2x 사인 제곱 2분의 x가 2분의 1 빼기 코사인 x가 될 거거든. 자, 다시 이렇게 코사인 2x가 원래 요거 덧셈 정리 이용하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잖아. 그러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을 하면 2 빼기 1 빼기 2 사인 제곱 x가 돼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인 제곱 x가 2분의 1 빼기 코사인 x야. 너희들은 이거 뭐 내신 준비할 때는 외워야 돼. 근데 이게 각을 여기가 코사인 x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여기 코사인 2x야. 난리가 났네.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2 빼기 2 코사인 t니까 이거를 x로, t로 만들기 위해서 요놈을 반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2분의 1 빼기 코사인 t. 자, 그럼 요만큼이 좀 다시 가자. 이렇게 되고 얘를 여기다가 이제 대신 집어넣는 거야. 그럼 루트에 4에 사인 제곱 2분의 t 이렇게 넣으면 자 됐고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절대값으로 뽑아줘야 돼요. 절대값 2 사인 2분의 t dt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4파이가 얘는 주기죠. 2파이, 4파이에서 이렇게 된 0에서 2파이까지 그냥 양수네 그냥 양수를 뽑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사인의 2분의 t로 뽑아내고 이 정도는 그냥 암산 될 것 같은데 2배에 요 놈을 그냥 코사인 2분의 t로 바꿔내고 마이너스 붙이고 최고차 여기에 있는 애가 밖으로 나오면서 없어져야 되니까 이걸 미분해서 얘가 되려면 여기 2분의 1 없애주는 애로 이렇게 2를 더 곱해주면 됩니다. 0에서 2파이까지. 자, 마지막 마무리만 합시다. 2파이를 집어넣으면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돼요.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0이 되고 빼기 1이 되네. 뭐야? 빼기 1이 되면은 아니지 빼기가 되고 아닌데 그치 빼기가 돼서 더하기 1이 되지.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놓고 계산을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코사인의 0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8이 나와요. 곡선에 어쨌든 뭐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빨리 계산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르겠어. 이게 범위가 많으면은 이 주변 학교들이 보통 그렇던데 진도를 여기 시험 범위 끝을 빼버리더라고. 여기는 그래서 시험 범위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빼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자, 일단 이 정도. 나도 페이지는 지금 교재가 저기 좀 잘려갖고 없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신 준비할 때 정규 수업 때도 또 할 테니까 그때 또 들어가요. 내신 할 때는 그냥 많이 나오는 적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워놓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 면적 공식으로 면적을 그냥 약간 공식에다 대입하는 것처럼. 자, 일단 첫 번째 sin x. sin x의 면적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얘는 대칭성이니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 왼쪽 하나가 1이야. 면적이 1이 그냥 외우는 게 좋아. 1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잖아. 인테그랄 그냥 계산해. 자, 인테그랄 sin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적분을 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코사인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돼서 1 이렇게 되지. 확인 시켜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이건 기본 sin x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sin x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이게 확대가 돼서 여기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뭐 아무 저항감 없지. 자, 근데 사인의 2x로 가봅시다. 사인의 2x를 사인의 2x면 이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 자, 사인 2x 적분해볼게.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적분하시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비교를 해볼게. sin x sin 2x 어떨 것 같아? 약간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좀 편한데 여기 1, 2로 해볼게. 자, 이 흰색 삼각형의 면적과 여기 가운데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은 당연히 노란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 면적은 2배 관계지. 쉽지? 이것도 이렇게 된 sin x를 축소한 거예요. 얘를 축소. 여기 있는 흰색을 축소. 축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y는 x가 있어. y는 x 좀 이상한데. 자, 얘가 y는 2x가 돼요. 자, 이렇게 같은 높이, 이렇게 같은 높이에 대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지? x랑 sin x 입장에서 보면 같은 높이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2분의 1x가 되면 요만큼만 요만큼도 길이가 같아집니다. sin x랑 이제 sin 2x의 관계도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 이만큼이 당연히 2배 관계가 돼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축소를 시킨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넓이도 절반이 되겠지. 넓이도. 네, 하나 더 해볼까? 여기에 있는 길이와 여기에 있는 길이와 요만큼 길이도 2배 차이가 나. 그치? 요거를 이렇게 축소시켰으니까 요만큼으로 돼요. 그럼 넓이도 당연히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만큼이 2야, 2. 2라는 면적이 축소가 되면 1이 되죠. 그치? 약간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외울 수도 있는데 아직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함수에 대해서 면적은 여기 1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아예 일반화 해갖고 a sin x, a sin bx 이거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한번 고민해봐봐. 뭐 그런 주기성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인, 코사인은 이런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이 특이점이 있고, 2x 갑시다. 2x. 자, 여기 1 이렇게 볼게. 1 집어넣으면 2. 어디가 1이게? 얘도 1이 있어요, 면적이. 이거 뭐 적분하면 2x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면은 2x고 0에서 1이고 2 빼기 1이지. 2 빼기 1. 여기 1 있잖아? 어디가 1이라는 얘기야? 이 사각형이 2야. 거기에서 1을 빼면 여기가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올려볼게. 여기까지는, 이거 너무 높은데?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딱 잘라보자. 우와, 이만큼. 이렇게. 여기가 1이었어. 여기 면적 어떻게 되게요? 여기 2가 됩니다. 2.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 등간격. 한 칸 갈 때마다 2배가 돼요. 2배. 여기 1이야. 1. 여기 2. 여기 2의 제곱. 사각형의 면적은 2야. 그치? 1 곱하기 2. 이만큼은 2의 제곱이 돼야 돼요. 여기 1이고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게 항상 비율이 성립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애가 2 빼기 1이었으니까 그 다음 요만큼에 대한 면적도 2의 제곱 빼기 2가 돼. 2가 곱해져서 얘도 2가 곱해지고, 이쪽으로 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요만큼은 2분의 1, 여기는 2로 나눠서 1 빼기 2분의 1.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부분처럼 이거를 느껴보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해봅시다. 이게 이제 미분 쪽에서 나오는 건데 적선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미분 쪽에서 그냥 편한 EX로 합시다. 하여튼 EX가 되게 희한해요, 함수가. 여기에서 접선을 쫙 때리잖아? 여기를, 절편을, 좌표를 하나를 잡고, 여기서 다시 올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접선을 만들면, 여기가 오고, 또 여기서 또 올려서 접선을 잡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등차 주열이 돼요. 얘네들이. 등차 주열.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미분할 때 뭐 많이 나오는 테마라서 되게 쉬워. 뭐 증명이랄 것도 없어요. 자, 여기를 AN이라고 할게. EX야. 미분을 합니다. 접선을 만들어요.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E의 AN, X 빼기 AN 더하기 E의 AN, AN, E의 AN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이지. 절편을 만드는 거니까 Y가 0이에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X는 AN 이쪽으로 아닌가? 잠깐만. 이게 넘어가고 X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지. 그 다음 항을 보통 우리가 AN 플러스 1이라고 이름을 지으니 이렇게 등차 수열이 돼요. 한 칸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려서 접선을 만들면은 여기는 얘보다 한 칸 작은 애가 나고 이렇게 하여튼 뭐 예전에 이미 뭐 수능은 아니고 논술 문제 같은데 유행했던 스타일입니다. 여기 지수함수에서 등차 수열이 뜨죠. 희한해. 신기할까?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에서 등비수열을 한번 보여줄게. 이게 그래서 공부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엄청 많고, 너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계산만 이제 죽으러 하니까 이게 막 짜증나고 그럴 텐데, 원래 이쪽이 기본 계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공부를 하면 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테크닉도 많고 뭐 엄청 많은 게 있는데 사실 그 재미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거는 너무 괴로워져 사실. 자, 하여튼 유리함수 봅시다. x분의 1 y는 x분의 1이야. 넓이를 하다가 왜 갑자기 넓이를 하다가 왜 갑자기 미분으로 넘어왔지? 그치. 요 삼각형을 내가 이걸 빼먹었어. 요 삼각형을 무한등비급수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예전에 논술 문제 같은데 유행을 탔어요. 얼마 안 됐어. 한 5년? 그런 게 있었고. 자, 요쪽도 한번 해봅시다. x분의 1. 여기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더라. 여기에서 일단 가자. 여기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아니다. AN, BN으로 가자. AN 더하기 1. 여기도 똑같이 가보자. 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얘는 y' x제곱분의 1이에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AN을 집어넣어. AN 제곱분의 마이너스 1. x 빼기 AN 더하기 A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야. 0, AN 더하기 1. 되죠? 그럼 없어지면 이쪽에서 이제 연산을 하면 요거 하나 없애고 여기 날려버리고 얘가 1이 돼서 이쪽으로 가요. 그럼 1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AN분의 1에 여긴 양수를 바꾸고 AN 더하기 1 빼기 AN 이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AN 이쪽으로 가면 뭐가 돼?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죠?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제 심화 문제 같은데 보면은
아예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여기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돼. 등비수열. 또 올려. 여기서 또 접선의 방정식 또 만들었어. 여기는 4가 됩니다. 여기 또 올려서 이렇게 했어. 20 곱해져서 여기 8이 되고. 이런 등비수열이 나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적분하고, 여기 적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접선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고, 이게 내 거 교재에 다 있어. 자, 적분해 봅시다. 적분. 이래. 적분을 면적을 해볼게. 적분에서도 이제 수열의 성질이 있는데, 이 정도?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같게. 이런 정도 될까요? A, B, C 이렇게 할게.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 A, B, C의 관계가. 이게 그 교육 과정에서 낼 수 있는 수열은 두 개밖에 없어. 등차랑 등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충 보고 여기랑 여기가 유리함수 y는 x분의 1에서 뭔가 수열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면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닐 거 아니야. 등비 수열이라고 찍으시면 돼요. 자, 해볼게. 이게 면적이 같다에 대한 표현이니까 A에서 B까지 x분의 1 dx가 B에서 C까지 x분의 1 dx. 이걸 풀어줍니다. x분의 1은 lnx로 적분이 되죠. a분의 b가 lnx에 b에서 c가 되고, 집어넣으면 ln에 b 빼기니까 a분의 b가 되죠. ln에 b분의 c가 됩니다. ln을 없애. 이쪽으로 넘어가면 b제곱은 ac. 등비수열의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뭐 문제집 같은데 보면 이거 항상 다 있어. 여기 1, 2, 여기랑 면적이 같게 하는 이 값은 무엇인가? 맨날 이런 거 물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풀 문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정도에서 뭐 면적을 구하라 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리함수를 이렇게 주고 여기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교재에 있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기가 귀찮아서 그냥 눈으로 한번 봐봐. 학기 중에 다시 할 거니까. 쟤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 이제 보면 직선도 구해야 되고 뭐또 구해야 되고 하거든.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냥 성질이야. 이만큼의 면적하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이렇게 파란색의 면적이 같습니다. 유리함수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을 그냥 외워도 되고, 이것도 논술 문제로 꽤 나오던 스타일이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써서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습니다. y는 뭐 x분의 1이어도 되고 x분의 k여도 되고. 자,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요거는 요 x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유리함수의 성질은 이런 게 있어요.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항상 1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1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1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x좌표, y좌표 곱하면 이게 사각형의 면적이야.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의 면적이야. 그게 항상 1이 되는 함수. 그게 이제 유리함수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요 좌표와 요 좌표의 사각형의 면적도 동일하게 1인데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그럼 삼각형.
이렇게 해도 삼각형.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이렇게 된 삼각형의 면적이 항상 이렇게 된 이 삼각형의 면적하고 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된 삼각형도 면적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이렇게 된 삼각형이 면적이 같아. 자, 면적을 이제 조각을 내볼게. 원래 얘를 면적을 구하기를 이만큼이 S 했어. 근데 면적을 봐봐. 여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과 여기 세모 부분이 면적이 여기 두 개를 합치면 빨간색 삼각형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여기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돼요. 이렇게 삼각형하고 이렇게 삼각형 면적이 같은 거야. 됐지? 그럼 우리는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를 구해야 돼요. 이만큼에 대한 이만큼을 구해야 돼. 근데 다시 봤더니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를 적분하면은 유리함수는 나와요. 하여튼 뭐 이런 게 한 100개쯤 있어. 그래서 뭐 외우려고 하면은 진짜 또 괴로워진다는 게 그런 말이야. 하나 두 개 이렇게 배우면 그냥 재밌어. 그냥 뭐 이런 성질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신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 끝이. 그냥 뭐 요 정도만 맛만 봅시다. 이거 어디 있지 근데? 하여튼 뭐 면적 끼워 넣기랑 뭐 중간에 방금 전에 한 유리함수는 243쪽이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225번 뭐 이런 스타일이고 223번 스타일이야. 242구나. 242. 거기에 딱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지수함수 면적에 대한 비율 이거를 한 거는 233쪽에 있어요. 나름 뭐 다 했네. 233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면적은 222쪽에 사인 함수 확대 축소 주기 변화 이런 걸로 넣어놨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 하자.